안녕하십니까. 진로 진학의 나침판의 신동호입니다. 성적이 낮은 이유야 뭐 정말 학생들마다 너무도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의지가 있는 학생인데요. 여기에서 뭐 의지 자체가 없다면 참 의지를 만드는 작업이 먼저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뭐죠? 평상시의 행동만으로는 학교 갔다가 학원 가거나 또는 또 집에 오고 이런 단순한 반복적인 걸로는 의지를 만들 수가 없고, 의지를 갖기 위해서는 학부모들도 이제 뭐죠? 평상시대로 그 아이를 대해서는 안 된다는, 그러니까 안 되기보다는, 그러니까 별도의 일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사실 엄마 아빠야 많이 바쁘니까 시간이 낼 수 있는 게, 이제 주로 많이 낼 수 있는 게 결과적으로 주말이죠. 그러니까 주말에 이 학생에게 뭔가 이 창체 활동을 시켜주는 것이 결국은 그 학생의 의지를 만드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의지를 만드는 작업들은 평소에 겪어보지 않은 훈련인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저 역시도 다이어트 하고 싶어서 해병대 무슨 특수 캠프라도 좀 들어가 볼까 뭐 이런 고민을 하는 것처럼, 평상시와 전혀 다른 어떤 활동을 통해서 뭔가 의지를 주게 되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뭐 산을 좋아하는 아빠 엄마라면 뭐 산을 같이 정상을 올라가 본다든지, 또는 이제 그렇지 않다면 주말에 농수산물 시장이나 또 수산물 시장이나 이런 데를 나가봐서 새벽에 일하는 것들을 보게 한다든지. 사실 아이들이 이제 뭐 저의 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 얘들이 자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도착 지점에서는 물건을 사러 같이 나가보는 거죠. 뭐 무슨 뭐 농산물 시장에 가서 좋은 거를 무슨 좋은 물건을 고른다든지 그러기 위해서 같이 가보자고 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이것저것을 하게 됩니다. 새벽 3, 4시에 가볼 수도 있는 거고요. 어찌됐건 평상시와 전혀 다른 뭔가의 활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정 창체 활동인 거죠. 그것을 통해서 뭔가 이 학생에게 자극을 주지 않으면 뭐 어제와 같은 오늘, 또 그 다음 날은 또 역시 마찬가지로 어제와 같은 오늘이 계속 반복될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학부모님들이 힘드시겠지만 자녀 교육을 위해서는 결국 의지가 좀 희박하거나, 또는 의지가 있는데 뭐 매번 서연구만 얘기해 자기 실력은 7, 8, 9 깔리면서 이런 학생들이 있죠. 아무런 뭐 실천력이 없습니다. 그냥 학원 가고, 또는 뭐 학원 안 다닌다고 하면 그냥 게임만 하고 뭐 이런 상태로 계속 반복이 되는 학생들이 있죠. 이런 경우라면 결국은 주말에라도 시간을 내서 그런 활동을 하게 하는 것, 내지는 정말로 더 힘들게 사시는 분이라면 뭐 정말 좀 너무 뭐하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내 일터를 보여주는 것, 뭐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학생이 이제 어쨌든 자기 의지를 키우는 것, 이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은 학생들이 달라질 기회가 별로 없게 되죠. 왜냐하면 그 아이는 매번 하던 대로 뭐 게임만 하거나, 또는 뭐 또 다른 뭐 여러 가지 뭘 할까? 어찌됐건 매번 뻔한 생활만 하다 보니까 달라질 기미가 전혀 없죠. 우리가 군대 가서 달라지는 학생들을 남자들의 경우에 많이 봅니다. 결국은 평상시의 행동을 하지 않는 전혀 새로운 환경에서의 어떤 적응력을 키워가면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뭔가의 어떤 거가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너무 의지가 없는 학생이라면 정말 이번 여름방학에는 공부를 더 많이 시키기 위해서 학원을 더 많이 끊기보다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노출시킴으로써 거기에서 스스로 적응력을 키워가면서 뭔가
느낌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너무 의지가 없는 학생의 경우이고, 의지가 만약에 이제 있는 학생이라면 사실은 얘기가 달라지죠. 결국은 이제 이게 교육방송이다 보니까 학생들의 또 입시 진로 진학과 관련한 방송이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대략 의지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죠. 근데 이제 대학에는 우리 때와 달리, 우리 학부모 때와는 달리 어떤 결과 중심적인 전형들이 있죠. 예를 들어 뭐 교과, 학생부 교과의 경우도 결과 중심적인 거죠. 또 그 학생부 종합의 경우에는 결과보다는 과정 중심인 거고요. 그러니까 또 수능 정시라고 해도 이제 결과죠. 논술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과정에서 평가하는 전형이 새로 생겼다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 우리 그 학부모 때와는 전혀 다른 전형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지만 있다면 현 단계보다, 예를 들어 뭐 정말 6등급을 끝까지 차지했다고 가정하자고요. 또는 5등급을 고등학교 3학년 내내 유지했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 과정 중심의 평가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학생의 의지만 있는 학생이라면 더 높은 차원의 대학에 진학할 수가 있다라는 게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예전에 보니까 한 학생이 6등급이었나요? 5등급이었나? 그 6등급, 5, 6등급이 이렇게 있었던 학생이었는데 결과적으로 그 학생은 매우 의지가 있는 학생이었어요. 다만 여기에서 이 과정 중심의 평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과정 중심의 평가는 어느 누가 당신이 옳아요, 옳아요 또는 너 공부 잘했네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냥 노력에 대한 것을 교사가 평가해 줬을 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학교는 어때요? 보통 다 그 결과 중심적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눈도, 우리 엄마 아빠의 눈도 그렇고 교사의 눈도 그렇고 사회적 평가도 역시 어떤 것이든 다 결과 중심적으로 학생들을 평가하려다 보니까 학생 스스로도 그런 신호를 받고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아이도 과정에서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말은 들었지만 실제로 자기가 현장에서, 학교 현장에서 해나갈 때에 대한 평가가 박하죠. 박하니까 우리의 뇌도 그렇게 움직이게 잘 안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역시 그 정도 학생부 내신 성적이 5등급이라면 5등급 정도에 맞는 학교 생활을 하게 되는 경향이 매우 강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초월한 거라면 정말로 학생이 대입 전형에 대한 이해가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밑바닥까지 완전 그 뿌리 깊게까지 와서 있어야 제대로 된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나도 알아. 근데 뭐 해도 안 돼. 그것은 해도 안 되는 것은 사람들의 보이는 그냥 시선인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그런 신호가 그런 거니까, 눈에 보이는 이 현상들은, 그러니까 노력 역시도 사실은 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게 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학생의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 개인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어떤 멘탈이나 이것뿐만이 아니라 결과에 있어서도, 예를 들면 내신이라든지 모의고사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도 더 높은 성장을 할 수 있음에도 못하게 된다는 거죠. 사실은 이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학생들을, 정말로 다양한 학생들을, 그 내신이 이제 뭐 5, 6등급이든 뭐 5, 6, 7, 8, 9등급의 학생들을 여러 면에서 보고 생각해보고 이 학생을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차원의 학생으로 만들 것이냐에 대한 사실 그런 경우를 평소에 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럴 때
우리는 이제 기사를 쓸 때 이제 그런 거, 요즘은 제가 그런 기사를 많이 안 씁니다만 예전에 그런 기사를 많이 썼어요. 저 그 9등급에 있는 학생을 어떻게 하면 더 윗급으로 끌어내게 해줄 것이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교사들하고의 대화도 많이 해봐야 되고, 선생님 이런 경우 어때요? 라든지 어쨌든 이런 대화가 많이 있었던 축적된 경험에 의한 결과물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 그 학생이나 학부모 역시 자신이 정말 그 학교 활동에 대한 해답을 찾을 때 그 어느 누구도 외적으로 보일 때는 별것도 아닌 것인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제가 평소에 얘기한 대로 인성과 학업 역량, 전공 작업성, 발전 가능성을 어떻게 보이라고 했다? 나의 태도와 자세에서 출발해서 하라 그랬죠. 이런 것들이 다 모여진 그런 것들이 모여진 그것은 어느 한 날 표시가 나지 절대 않는다. 예를 들어 내신이야 뭐 중간고사, 중간 지필고사나 기말 지필고사에 딱 하니 나오죠. 결과 받아보기 편합니다. 그렇지만 기록의 경우에는 1년 지나야 나온다든지 다 끝나고 나도 내가 어느 순간 특정한 한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했는데 왜 그건 왜 안 적어져? 근데 그것도 교사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지만 평소에 학생의 학업 역량이나 태도나 여러 가지를 보고 평가해 주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학생이 완전히 심기일전 완전히 달라지지 않는 한 학생부의 기록 역시 어마무시하게 달라지진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은 아니 내가 이렇게 했으면 오늘 이렇게 했으면 칭찬도 받고 이래야 되는데 칭찬 안 해주죠. 대신 마음속으로 생각하죠. 칭찬에 인색한 사회라기보다 그냥 애가 잘했네, 열심히 하네, 그 다음날 봤더니 또 잘하네. 그러고 이제 그 다음날은 또 다른 애를 보는 거죠. 아니 우리의 눈이 그렇다니까요. 우리의 눈이 매번 이 학생 하나만 쳐다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 학생의 노력이 잠시 잠깐 표시가 안 날 수 있을지언정 결과적으로 그것이 오랫동안 쌓였을 때 성적도 올라간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내신 등급이 뭐 5, 6, 7, 8, 9등급 또 5, 6등급 또 뭐 4, 5등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해가면서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를 제대로 해간다는 것은 내신은 내신대로 열심히 해보는 거고 모의고사의 경우에 애들이 이제 선생님들이 이럴 때 이제 이런 경우죠. 예를 들어 모의고사에 대해서 뭐 어쨌든 저쨌다고 뭔가 가르쳐 준다면 학생들이 저건 내 거 아니니까 아예 그 준비를 안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는 이게 별로 안 좋게 평가가 되죠. 예를 들면 학교에서 왜 모의고사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모의고사를 잘 보는 것은 결국 모의고사를 잘 보는 예를 들어 수능 준비를 하는 어떤 특별한 반이 있다고 하고 나는 종합반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필요가 없어 라고 하고 안 듣는 학생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듣는 것은 다른 거죠. 결국 대학은 어떤 학생을 원해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입니다. 잘할 가능성이 높은 학생입니다. 결국 그 아이를 누가 선발해요? 결국은 수능 공부도 잘해보려고 노력하는 그 학생.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방과후 수업을 많이 들었던 학생이 높은 평가를 받고 실제로도 성적이 오르고 결과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학에서 평가할 때도 요즘이야 이제 방과후 수업 그렇게 안 합니다만 예를 들어 지금도 방과후 수업이거나 또는 방과후 수업과 관련한 또는 또 추가로 더 수업하는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결국은 평가의 대상이라는 거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그런데 어떤 학부모님들이나 어떤 학생들의 경우에는 그것이 평가의 대상인 줄은 모르고 저거는 뭐 수능이니까 난 안 해 라고 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있죠. 물론 여기에서 학생에 따라서는 매우 중요한 갈림길이 경우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경우가 있다면 당연히 학종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유리한 활동을 먼저 골라야 되는 건 당연한 거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학생들의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성적이 낮은 학생이라도 결국 더 높은 급의 대학을 가기를 원한다면 공부를 잘해 보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는 행위가 어떤 거냐, 거기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저거는 뭐 수능인데 학생부 종합전형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라고 말아버리는 것들이 많이 있죠. 또 교과에 나는 뭐 교과 학생부 교과로 갈 거야 라고 하면서 학생 내신 말고는 아무것도 안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그 학생이 지원할 때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하게 될 거거든요. 어차피 준비는 어차피 그러니까 지원을 어차피 하게 된다고요. 세상 일 모르잖아요. 언제 어떻게 변할지. 그 지금 당장은 내가 교과가 최상이니까 난 학생부 교과로만 준비할 거야 한다 해도 그게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날 내가 꿈이 바뀔지 아니면 뭐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를 어디까지 새겨야 되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학교 활동 잘하면 되는 거예요. 공부를 더 잘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내는 것. 여기에 이제 아까 전제가 있다 그랬죠. 의지가 없는 학생이라면 앞쪽에 있는 것들처럼 엄마 아빠의 어떤 절대적인 어떤 시간도 투자해가면서 새롭게 뭔가 창취활동을 마련해 주는가 반면에 의지가 있는 학생이라면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방법들을 그러니까 학교 활동의 방법들을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준비에 대한 학교 활동을 잘한다는 의미에 대해서 충분히 서로 토론을 해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학생들하고 도대체 학생이 어떻게 하면 달라질까를 고민해 보면 결과적으로 학생이 완전하게 자기 것으로 소화할 때 결국은 잘 만들어지더라. 이러려니까 계속 소통을 해야 되는데 아이가 갖고 있는 거 딱 한 개만 알고 난 알았어 하고 그만둘라 그래요. 하지만 부모가 살아보니까 어때요? 세상이 딸랑 그거 하나만 갖고 되는 게 아니죠. 더 다양한 얘기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게 뭔가 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거기까지 알게 하는 것이 매우 힘들죠. 아이하고 한두 번 대화 나눠서 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어찌됐건 학생이 입시에 또는 우리 학부모님들도 입시에 아주 그 근저에 있는 그 상황을 생각하고 사실은 엄마 아빠가 생각하지 못한 걸 학생이 생각할 수도 있고 학생이 생각하지 못한 걸 엄마 아빠가 얼마든지 생각해낼 수 있어요. 학교 활동 잘 모르니까 전혀 엉뚱하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그런 거지만 그런 엉뚱함 속에서 내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구나에 대한 접점이 찾아지는 그 지점을 제가 이제 요구하는 거고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끊임없이 계속 이어질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 결과적으로 의지가 있는 학생의 접근, 의지가 없는 학생의 접근 방법이 다르고 의지가 있는 학생이라면 학교 활동이 도대체 어디 부분까지가 내가 준비해야 되는 활동인지 그것을 정확히 인지하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다만 그렇게 해가는 데 있어서도 제가 이렇게 말은 했지만 실제 학교 현장이나 부닥치는 그 학생의 입장에서는 부닥치는 학교의 현장은 전혀 다른 신호로 발산할지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 제가 얘기한 대로 그렇게 활동하게 되면 세상이 달라져서 결과적으로 떡하니 정말로 내가 생각했던 명문대, 내가 생각했던 대학의 합격의 지름길이 나오게 된다. 이런 얘기를 오늘 해드렸습니다.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근본적인 얘기 그리고 매우 실제적인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때 내가 원했던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바로 지름길이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제가 드렸던 것들을 꼭 실천해 보시고 그 다음에 더 나은 것들을 하나씩 더 챙겨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다 알았어. 예, 다 아는 거 맞아요. 하지만 거기에 그것만 알면 안 된다 그랬죠. 왜냐하면 나의 의지는 뭐 일주일 또는 2박 3일뿐이 안 가고 내일은 또 다른 고민이 또 있을지 모르거든요.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입시에 대한 정보는 계속해서 탐색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렵지만 그래도 어쨌든 행복한 교육, 자녀하고의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로 행복한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교육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중 지나면 지금 당장은 힘들겠죠. 하지만 어쨌든 잘 극복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